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의 공포가 눈앞에 닥친 나라에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 장관이 독일산 전차, 미국산 미사일, 프랑스산 자주포를 제쳐두고 대한민국 방산업체에 전화를 겁니다. 당신 내 걸로 주세요.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유럽도 중동도 심지어 남미까지 세계가 대한민국 무기를 반드시 사야 할 무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판도 변화의 현장을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로, 계약으로, 팩트로. 이걸 보고 나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아, 대한민국이 진짜 달라졌구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라자부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K방산을 제대로 깊게 다루는 채널입니다. 1편에서는 중동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2편에서는 하늘, 땅, 바다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접수했는지 다뤘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누르시고 재생 목록에서 1편부터 보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구독 안 하고는 못 나가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5개월.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폴란드 국방부는 조용히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 다연장 로켓 전부 주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대한민국 방산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당시 계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전투기 48대, 천무 288대? 이걸 전부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2022년 12월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폴란드 항구 그디니아에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4문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물건을 받을 때 오래 기다리는 느낌인데 이번만큼은 그 말을 드릴 수 없군요. 대한민국에서 너무 빨리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K방산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빠른 납기.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는 주문하면 3년 이상 기다립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대로템은 연간 최대 200대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독일의 무려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생산 속도입니다. 전쟁이 눈앞에 닥친 나라한테 납기 3년짜리 무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드디어 2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 폴란드 관련 누적 계약 총액은 이제 3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일 국가를 상대로 한방산 계약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2차 계약에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KEPL, 즉 폴란드형 K 전차를 개발하고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시설까지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2026년부터 폴란드 땅에서 K가 직접 만들어집니다. 이건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DNA를 폴란드에 이식한 겁니다. 폴란드가 불을 지피자 유럽 전체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먼저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NATO 회원국입니다. 노후 전차를 교체해야 하는데 독일 레오파르트도 미국 에이브럼스도 납기와 가격 앞에서 번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선택한 건 K9 자주포였습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장갑차 36대. 계약은 이미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전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군은 지난해 K2 전차 실사격 시험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전차 성능 확인 완료. 잔여 물량 250여 대,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대기 중입니다.
나토 회원국에서 K2 전차가 연달아 뛰는 그날, 그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유럽 방산 지형의 판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초긴장 국가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를 주문했는데 기다려도 물건이 안 왔습니다. 2022년에 계약해서 초도 물량 6대를 2025년 초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무는 달랐습니다. 2025년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에스토니아와 약 4,400억 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무 6대의 사거리 80km, 160km, 290km 유도미사일 3종 세트. 거기다 현지 부품 생산과 MRO 센터까지 에스토니아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방위투자청장 대행은 계약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무 도입은 에스토니아의 방위력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발판으로 노르웨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국가 전체에 천무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K9 자주포 하나가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에 이미 배치돼 있습니다. 이제 천무가 그 뒤를 잇습니다. 유럽 전체에 K방산의 깃발이 꽂히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고 드리는 말씀. 지금 이 내용 뉴스에서는 조각조각으로만 나옵니다. 폴란드 계약 소식, 에스토니아 계약 소식, 중동 소식 각각 따로따로요. 그런데 나라자부는 이걸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서 보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그 전체판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다음 편도 이 수준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중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무대를 중동으로 옮겨봅니다. 중동의 하늘은 지금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드론, 탄도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다닙니다. 이 위험한 하늘을 막을 방패로 중동 국가들이 선택한 건 대한민국의 천궁2입니다. UAE가 먼저였습니다. 2022년 1월 천궁2 도입을 위한 약 4조 6천억 원 규모 계약. 당시 대한민국 역대 최대 단일 방산 수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기록은 2년도 못 갑니다. 2024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2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약 4조 3천억 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이라크가 가세합니다.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궁2 공급 계약. UAE, 사우디, 이라크. 중동의 핵심 3국이 전부 천궁2를 선택했습니다. 왜 천궁2인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성능은 유사하거나 특정 영역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가격은 대폭 낮고 납기는 훨씬 빠릅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국방 지출의 5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소화하겠다는 비전 2030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에 딱 맞는 게 한국의 현지화 패키지입니다. 무기를 사면서 동시에 자국 방산 기술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천궁2를 기반으로 LSAM, 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도입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천궁2로 중거리를 막고 LSAM으로 장거리를 막는 통합 다층 방공망 구축 논의입니다. 중동 전체 시장에서 약 4조에서 5조 원 규모의 고부가 가치 MRO, 즉 운용 유지 보수 시장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무기를 한번 팔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부품과 정비로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럽, 중동만이 아닙니다. K방산의 전선은 아시아와 남미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인도는 군 현대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그 인도가 2025년에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약 3,700억 원. 이미 K9이 인도 땅에서 굴러다니고 있고 추가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한번 믿음을 얻으면 계속 산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베트남은 공산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이 K9 자주포 20문을 약 3,500억 원에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실력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리고 페루. 한국방산이 남미에 교두보를 세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페루 함정 사업. 규모는 6,400억 원. 한국 함정 수출 역사상 중남미 최대 규모입니다. 거기에 더해 현대로템은 페루에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공급을 위한 2조 원 이상 규모의 이행 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페루에서 시작된 남미 거점. 이걸 발판으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남미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계약들을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 1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2천억 원입니다. 2022년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찍은 뒤 2023년 135억, 2024년 95억으로 줄었다가 2025년에 다시 60% 이상 반등했습니다. 방산 빅4, 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이 2025년 합산 매출은 40조 원이 넘습니다.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 둘 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말합니다. 2026년 방산 수출 270억 달러 이상이 가능하다고. 폴란드를 넘어 루마니아로, 에스토니아로, 인도로, 베트남으로, 페루로. 유럽 전체에 K9이 배치됐고 천무가 뒤따릅니다. 중동에는 천공투가 하늘을 지킵니다. 남미에는 K2 전차와 함정이 상륙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K방산이 이렇게 강한 진짜 이유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독일이나 미국 무기는 주문하면 3년에서 5년을 기다립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현대로템이 연간 120대에서 200대를 찍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 그리고 이미 수백 대 수출로 검증된 생산체계. 지금 당장 전쟁이 위협하는 나라에게 납기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K2 전차 한 대 가격은 약 1,900만 달러. 미국 에이브럼스는 2,500만에서 3,000만 달러. 비슷한 성능인데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국가들은 너무 잘 압니다. 셋째, 맞춤형 파트너십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MRO 센터, 부품 공동 생산. 이 패키지를 통째로 제공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사면서 동시에 자국 방산 산업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M16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전차는 꿈도 못 꿨습니다. 전투기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50년 만에 전차를 유럽에 팝니다. 미사일로 중동의 하늘을 지킵니다. 함정으로 남미의 바다를 지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K방산의 신화는 이제 루마니아로, 에스토니아로, 사우디로, 인도로, 페루로 전 세계 방위산업 지형을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할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항구에서 한국산 전차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딘가의 하늘에서 한국산 미사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딘가의 국방부 장관이 서울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나라자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에서 어떻게 빛나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